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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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고등이 모르면 폭 망하는, 폭삭 망하는, 폭 망하는 중딩 도형 베스트 5 3위 시작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3위입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는 뭘까요? 바로 두둥 원입니다. 원. 앞으로 숱하게 많은 원을 만날 겁니다.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던 원의 성질, 원주각 이런 것들이 중심과 반지름 모든 문제에서 적용될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딱 세 가지입니다. 원의 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가 무엇인지, 원주각과 중심각, 호의 길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가 무엇인지. 부채꼴도 원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연계됩니다. 어디와 연계되냐면 이렇게 쫙 수학 원의 삼각함수 수열, 바로 두 단원의 수학원의 세 단원이 있는 두 단원의 연계가 되겠고요. 수학2의 전체, 수학2 전체에 연결됩니다. 함수 격한 미분 적분, 수학2의 전체의 단화와 원이,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나옵니다. 확률의 계산에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수열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 미적분 전체에 다 나옵니다. 역시 기하도 2차곡선 평면부터 공간동의 공간좌표, 기하 전체에 나옵니다. 이과생들은요 무조건 해야 되겠고요. 문과생들도 이 연계 단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원 없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잡아 두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봅시다. 실제로 수학원 삼각함수의 교육청 기출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죠. 이렇게 원이 나왔죠. 지름의 원주각 나왔죠. 그랬을 때 선분 요 PQ의 길이, 이 길이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원의 성질을 모르면,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모르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개념 잡아주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풀어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원의 수열단원에 어때요? 이렇게 원이 동심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여기 6개 원이 있겠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확장되어 갔을 때 교점의 개수를 수열로 표현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라. 원의 교점의 개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크기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원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을 불가능합니다. 수열입니다. 그 다음 자 수학2로 갑니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원이 나왔습니다. 원의 이 중심에서 이 P점까지 반지름 있겠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 원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pH와 그 다음에 QH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의 방정식도 알아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수학2의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원뿔이에요. 원뿔이니까 우린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이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넓이를 알아야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원뿔의 부피지 않습니까? 그럼 밑넓이를 알아야겠죠. 원의 넓이를 알아야겠죠. 그럼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원의 성질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원뿔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직각이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중학교 도형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 확률의 계산입니다. 어때요?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입니다. 그때 화살을 쏠 때 화살이 색칠한 도형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전체 넓이분의 이 화살이 맞을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사실. 됐죠? 확률의 계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미적분 갑니다. 이건 이과 전용입니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어때요? 수능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두 원이 포개집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의 성질을 파악해야 우리가 저 LN의 공통현의 길이 LN을 L1, L2, L3를 구해서 우리가 그것의 무한급수입니다. 를 취해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것도 수능 기출입니다. 어때요? 직각삼각형이 있겠고 각의 이등분선이 있겠고 여기에 부채꼴 호의 넓이가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파악해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 평면 벡터입니다.
기하에서 평면 벡터에서 어때요? 원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가 있습니다. 원의 반집 1인 그 벡터의 합과 차의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라. 원의 성질을 파악하지 않고선 접근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기하 공간과 공간 좌표가 있습니다. 역시 수능 기출입니다. 어때요? 이거 자 원을 공간으로 확대시키면 이건 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xy 평면으로 딱 자릅니다. 자르면 그 자른 단면이 뭐가 됩니까? 자른 단면이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른 단면이 원이 됩니다. 그 원의 넓이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Z축이 딱 만나는 이 점 사이에 8이래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라. 8이면 수직 이등분 하지 않습니까?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결국 공간도 자르면 단면, 면이 될 것이고 그 공간 속에 이르는 선, 그러면 원의 성질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중학교 도형부터 출발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아봤고요. 연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전 이지 개념과 원리, 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딱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첫 번째 원과 부채꼴,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 그다음에 원주각과 중심각 호의 길이, 이 3가지 알아봅니다. 원과 부채꼴, 원의 정의와 부채꼴,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 요거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정의입니다. 원은요 평면상에서 평면도입니다. 원은 그래서 평면상에서 일정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만나서 모여서 이루어진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만약 얘가 공간이면 구가 됩니다. 공간이면 구가 될 것이고 평면이면 원이 됩니다.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만큼 똑같은 거리만 떨어진 점들이 점점 무수하게 많이 모였어. 그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일정한 점을 이 떨어진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원의 일부분 얘가 뭡니까?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이에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될 것이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이 부채꼴의 호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원의 그 안에 직선을 그는데 원 위에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우리는 원의 현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현. 가장 긴 현이 뭐죠? 가장 긴 현이 바로 지름입니다. 지름이 가장 긴 현입니다. 그때 현과 그 호로 이루어진 이 꼴을 무슨 꼴이라고 합니까? 얘는 활꼴이죠. 활꼴. 얘는 활꼴. 얘는 부채꼴. 활꼴, 부채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됐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의 길이. 원조를 원의 둘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주.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어입니다. 됐죠?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등수학 상인가 상으로 딱 오면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평면 좌표에 일정한 점을 찍어요. C점 A, B를 찍고 일정한 거리만큼 R만큼 떨어진 점들을 찍어요. 모여진 도형이 바로 원의 방정식인데 우린 점 C에서 점 P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배우겠지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이 되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루트 사라지겠고 제곱 들어가니까 바로 이게 나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때 중심은 얘를 0되게 하는 값 a, 0되게 하는 값 b. 얘가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반지름은 r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해석을 해요. 원을. 해석 기하입니다. 됐죠? 이렇게 갑시다. 기억나시죠?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을 아까 배웠죠? 이렇게. 자, 같은 중심이 똑같고 반지름이 똑같은
반지름이가 똑같은 원 3개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똑같은 원이에요. 합동인 세 원이 있습니다. 그때 원의 중심에서 중심각이 이점각으로 부채꼴을 하나 딱 그려줍니다. 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모양새에 같은 중심각을 하나 더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부채꼴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똑같은 모양새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럼 중심각이 2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 2배. 넓이도 여기가 1개, 2개가 되는 거죠. 넓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중심각이 2배면 넓이도 2배, 호의 길이도 2배. 그래서 중심각과 넓이와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런데 비례하지 않는 게 있어. 뭐냐면 자, 뭐가 비례하지 않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의 길이입니다. 부채꼴이 현의 길인데 여기서부터 2배를 했어. 그럼 여기까지 이 부채꼴이야. 중심각이 2배가 됐단 말이야. 근데 현의 길이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현의 길이는 얘잖아. 그러면 각각의 2개의 현의 길이 2개를 한 것이 원래 현보다 중심각이 2배인 현보다 크잖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지만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볼까요?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이 3개야. 그러면 이런 부채꼴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넓이도 3배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도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나 현의 길이는 원래 현 이 3개 합한 것과 다르죠. 그죠? 3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 원 5에서 밑에다 크게 그렸습니다. 호 AB가 있습니다. 이 호 AB 대 호 BC 대 호 CA가 4대 3대 5래. 그러면 부채꼴 3개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호의 길이가 4대 3대 5래. 그러면 부채꼴의 비례 삼형제 호의 길이, 중심각, 넓이 3개는 비례합니다. 그럼 난 이 중심각과 이 중심각이 4대 3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난 이것을 비례식이니까 4K, 3K, 5K로 잡아줍니다. 중심각을.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4K 플러스 3K 플러스 자 5K 싹 다 더해주면 한 바퀴 뺑 몇 도? 360도. 180도 아닙니다. 3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K가 되는 거니까 얘가 360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례상수 K는 얼마입니까? 30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결국 3, 4, 12, 얘 120도. 여기는 3, 3은 9, 90도. 얘는 3, 5, 15, 150도. 이 세 개의 중심각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A, O, B의 크기, 이 각의 크기는 120도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오케이. 기억나실 겁니다. 쫓아오시죠 지금. 그 다음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야, 이 원의 둘레의 길이 공식 외우고 있죠. 바로 원주의 길이입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 L이라고 하죠. 공식 뭐죠? 그렇죠. 외우고 있겠네요. 2파이 R입니다. 2파이 R이에요. 근데 왜요? 중학교 때 잘 나온 학생들은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 원주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원주율은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이것의 지름 뭐죠? R이 둔 게 2R입니다. 지름으로 나눠. 그다음에 원이 요만한 원이야. 역시 원주가 있겠죠. 지름으로 나눠. 중심으로 지나가는. 이따만한 원이야. 지름으로 나눠. 어떤 원이든 간에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 일정한 값을 우린 원주율이다라고 말하고 3.141592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약 3.14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원주율 파이라고 합니다. 상수가 되는 거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율은요.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누면 항상 파이로 일정합니다. 그 파이는 3.141592 으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어떤 원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얘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죠? 얘가 L입니다. 원의 지름의 길이가 뭐죠? 2R입니다. 그럼 2R분의 L이 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원의 둘레의 길이 L은 양변의 2R을 곱해봐. 그럼 2R이 약분되면서 파이 곱하기 2R인 거니까 파이 곱하기 2R이야. 파이 곱하기 지름이라고. 그러니까 2파이 R. 그래서 L은 2파이 R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원주율에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원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뭐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배웠잖아요. 왜요? 왜요? 이것은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건데요. 구분 구적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자 피자 조각 나누듯이 잘게 확 쪼개 이렇게 쪼개서 딱 절반 쪼개서 이 절반 똑같은 간격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이 절반은 요렇게 세우고 요 절반은 요렇게 위로 세웠다 이거지.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맞물리겠죠. 이렇게 맞물리고 그러면 나는 이 원의 넓이는 뭐 이런 넓이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확 됐고 이게 원의 넓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더 세분하게 잘라. 이거보다 2배의 크기로 2배의 개수로 잘라. 더 짧게 잘라. 이거를 더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잘라 이렇게. 그러면 더 촘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잘라. 세분하게 더 잘라. 그럼 더 촘촘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곡선, 이 호의 길이가 얘가 볼록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자르면 얘가 직선처럼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주 세밀하게 자르면 얘가 직선처럼 생기는 거고 여기도 직선처럼 보이는 거고 이 높이는 바로 뭐야? 이 부채꼴의 이 반지름 아닙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반지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극한의 개념인데 여러분 이제 미적분 배우는 이과생들은요 미적분에서 구분구조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자르면 부채꼴을 아주 작게 다다다다 자르면 그렇게 이렇게 포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때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원의 둘레 여기서 여기까지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잖아. 이쪽은 역시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아까 원의 둘레의 길이 뭐라고 했죠? 2파이 R이라고 했죠. 그게 절반이기 때문에 바로 얘는 파이 R이 될 것이고 이 높이는 뭡니까?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파이 R 곱하기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원의 넓이가 탁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나중에는 정적분을 배우게 되면요. 정적분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평면 미적분에서 정적분을 배우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R입니다. 그럼 이 백분표의 넓이는 우리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이 곡선을 정적분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선의 방정식은 바로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해서 이항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되면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얘가 이 반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몇 배 합니까? 이것을 2배 해주면 이 원의 넓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쪼개는 것은 아르키메데스가 한 거고요. 됐죠? 발전한 거예요. 미분을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분의 역연성이 적분인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확대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원의 넓이에서 하여튼간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건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됐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자, 보세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중심각이 X도입니다. 중학교 때는 X도 60분법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수학 1을 가잖아요. 고2 때 수학 1을 배우게 되면 그것은 호도법을 배우게 돼요. 라디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할 것이고 지금 60분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 R이야. 이 넓이를 구하래. 비례식입니다. 이 원도 하나의 커다란 부채꼴이야. 이 작은 부채꼴이야.
부채꼴은 비례한다고 그랬지. 뭐와? 중심각과 넓이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난 이 호의 길이 봐봐. 이 원의 원주의 길이가 얼마야?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야. 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이 되는 거야.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이 원의 중심각은 몇 도입니까? 360도입니다. 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몇 도입니까? x도입니다. 결국 이 원하고 여기 일부분의 부채꼴은 비례합니다. 둘레의 길이와 그다음에 중심각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곱해보면 360도 곱하기 L은 바로 2파이 R 곱하기 X도가 되는 거고, 내가 구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360도 나눠줍니다. 그럼 2파이 R 곱하기 X도를 360도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 같은 도니까 이것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의 둘레의 길이의 360분의 X 얘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원의 둘레의 길이의 360의 분의 X.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전체 360의 X만큼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넓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배웠잖아요. 파이 r 제곱이죠. 그것 때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이것은 중심각. 원의 중심은 360도고 부채꼴의 중심각은 X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항끼리 곱해주면 얘는 360도 곱하기 S는 바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X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S는 바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도 생략하고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넓이의 360분의 X만큼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넓이의 360분의 X만큼 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여기 잘 봐.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파이 R. 난 파이 R 제곱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파이 R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2가 약분되고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곱하기 360분의 X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바로 얘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2분의 1 R 곱하기 L. 2분의 1 R 곱하기 L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해도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간단풀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정리 옛날 기억 다 잊어버렸잖아. 오케이? 이것을 이제 수학원 삼각함수에서는요. 여기 이가 R이 있겠고 호의 길이 R이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야. 세타 라디안. 단위가 라디안이야. 호도법은 나중에 배웁니다. 수학원에서. 그때 호의 길이 L은 뭐가 됩니까? R 세타가 됩니다. 넓이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또 2분의 1 RL이다 라고 이렇게 새롭게 배웁니다. 그때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똑같습니다. 이게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학원에서 삼각함수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이걸로 알고 계셔야 돼. 이것은 중학생용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파이 180도가 파이로만 바뀐 거야. 180도가 파이로만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현의 길이와 이제 접선의 길이입니다. 원의 성질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때 현을 딱 그어줍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 얘는 이 수선은 무조건 현을 2등분합니다. 2등분합니다. 이것은 뭐 증명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반지름은 똑같아. 그리고 이건 공통변이야. 그리고 직각이고 직각이야. R, H, S 합동이야.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다시 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이거는 2등분합니다. 정확하게 둘러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현이 있습니다. 그럼 현의 중심에서 이 원에 내리잖아요. 그럼 얘는 정말 수직으로 수직 원의 중심에서 올리면 얘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역도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자, 뭐 이거 끝났나 이거?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을 한다. 그러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현의 길이입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현 AB와 CD가 있는데 여기서 이 현까지 길이와 이 현까지 길이가 같으면 이 현 AB와 현 CD는 같습니다.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때 얘랑 반지름 똑같죠. 그렇죠. 그럼 삼각형 OAB는 이등분 삼각형입니다. 이등분 삼각형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합니다. 현이니까 수직 이등분 하겠죠. 그렇죠? 얘도 수선을 내리면 수직 여기서 똑같이 얘도 이등분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이등분 삼각형이고 같은 이등분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직 이등분 하는 거니까 이게 얘가 같아. 이 길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 얘랑도 합동이고 얘랑도 합동이 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현의 길이가 같으면 이 길이가 같으면 거꾸로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역도 성립합니다. 이거 끄덕거리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역도 성립합니다. 현의 길이였습니다. 자, 원의 접선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원의 접선의 의미,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원과 이렇게 지나가는 선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나고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접점이라고 말하고 이 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말합니다. 접선. 그런데 그 접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접선의 접점까지 중심에서 반지름을 딱 내려주면 반드시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접선이건 이 접점까지 연결시키잖아. 이건 수직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성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어. 그럼 접선의 길이는 P에서 A까지가 접선의 길이가 될 것이고 P에서 B까지가 접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똑같습니다. 증명은 우리가 이 P에서 중심까지 연결을 해요.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해주면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 반지름이 되겠죠. 접점까지 연결시키면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이 반지름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원이니까. 그리고 이건 공통변 아닙니까? RHS 합동이 되는 겁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내접원입니다. 삼각형의 내접원입니다. 바로 내심이죠. 내접원의 중심. 이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입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가 됩니다. 이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가 아니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절반이 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사실. 왜요? 선생님 봐봐. 얘가 x면 얘도 x지. 얘가 g면 얘가 g지. 얘가 y면 얘도 y지. 그죠? 그러면 x가 두 개, y가 두 개, y가 두 개,
그 다음에 G가 2개. 싹 다 더한 게 세변의 길이. 이거 아닙니까? 2로 나눠주면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정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바로 2분의 4저번의 반지름. 4저번의 반지름의 세변의 길이 합이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응?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왜요? 보세요. 증명 들어갑니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지름 R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지름 R이 됩니다. 됐죠? 자, 그때 꼭 시점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 딱 해주면 이건 내심이 되는 거고요. 4저번의 중심인 거니까 그때 우리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OB 더하기 AOB 이쪽 삼각형 더하기 그 다음에 삼각형 BOC 더하기 BOC 이쪽 삼각형 더하기 삼각형 COA라고 할 수 있겠죠. 쫓아오시죠? 그때 삼각형 AOB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 C고 높이가 얼마? R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더하기 삼각형 BOC는 역시 밑변의 길이가 얼마? A고 높이가 역시 R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삼각형 COA는 밑변의 길이 B가 될 것이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높이 역시 R이 됩니다. 따라서 공통인수가 뭐가 있습니까? 2분의 R이 있겠죠. 그럼 C 더하기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잘 나와요. 4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거 이렇게. 됐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것의 넓이는 2분의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입니다. 원주각과 중심각인데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이 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 AB에서 중심까지 연결한 이 각이 무슨 각? 중심각. 중심각. 그 다음에 요 P는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 원주. 원주의 한 점까지 탁 연결했어. 얘가 무슨 각? 원주각. 근데 그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봐봐. 나는 여기에서 탁 이렇게 연결시켜봐.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나는 딱 여기를 점각, 이걸 X각으로 할게요. 그죠? 그러면 O에서 요 P까지가 반지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반지름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밑변의 각이 똑같겠죠. 점각. 얘가 X각이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X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요 각은 이웃하지 않는 삼각형의 한 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네 각과 같죠. 점 2개와 같습니다. 요 각은 요 삼각형의 한 외곽이니까 X 2개와 같습니다. 따라서 요 각은 점 더하기 X인데 요 각은 점 2개와 X 2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2개의 점 더하기 X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같은 호의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2배. 증명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증명했습니다. 직각일 때 또 둔각일 때 따져야겠는데 이때만 증명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각 APB 이 원주각은 이 중심각의 몇 배? 절반.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이거 놀라운 성질이에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증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름입니다. 지름의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이 90도를 보여주지 않아요. 숨겨요. 여러분이 90도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 호의 중심각이 뭐야? 이거잖아. 얘가 몇 도? 평각 180도. 그럼 그 호의 원주각은 뭐야? 절반 90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어떤 식으로? 이 지름의 원주각 이거 90도입니다. 이거 90도입니다. 지름의 원주각 90도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됐죠. 그리고 같은 호에 이 원주각 이 각과 이 각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호의 원주각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였습니다. 옛날 기억이 슬쩍 날 겁니다. 이게 교육청 기출인데 잘 보세요. 먼저 선분 PQ의 길이 구하래. 이게 지름이래. 그럼 얘가 지름이 딱 있으니까 잘 봐. 이 지름이 딱 있으니까 먼저 이 지름의 원주각 몇 도? 이거 90도. 지름의 원주각 이거 몇 도? 90도. 직각 두 개 찾았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2고 이거 4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응? 그럼 이 길이를 구해주면 이것은 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지름을 구했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게 2대면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가 x 해주면 이것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바로 2 루트 5의 제곱 피타고라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x도 구할 수 있겠네? x가 얼마나 구할 수 있겠죠? 이 x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는 지금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난 이 길이 알았고 이 길이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각에 이 각을 이렇게 x라고 한다면 요 호의 원주각이 x면 같은 호의 원주각 얘도 x가 되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가 45도잖아. 그럼 이 각이 45도라고 알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가 45도면 얘도 45도야. 딱 이게 90도가 되는 거지. 이런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넓이 내는 공식으로 해서 요 삼각형의 두 개를 더한 것의 넓이와 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 더한 것이 똑같은 삼각형이거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 되는 공식은 우리가 삼각형 A고 B고 이 각이 세타였을 때 S는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 공식, 이건 삼각함수 활용, 수학원에서 배웁니다. 이걸 이용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삼각공식을 쓰기 전까지는 중학교 도형이에요. 원주각의 성질이에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랍니다. 교육청 기초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원과 사각형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 각과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요 각과 요 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90도입니다. 왜요?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딱 있는데 샥 커봐. 그럼 이 호의 중심각을 x라고 할게. 그러면 이 호의 중심각이 x야? 그럼 이 호의 원주각은 뭐가 돼? 2분의 1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호의 중심각은 얘를 y라고 할게. 그럼 같은 호의 원주각 얘가 2분의 1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x 플러스 y는 몇 도입니까? 360도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2분의 1 x 플러스 y는 몇 도입니까? 이것은 180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이것과 이것도 180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난 이 각을 x라고 할게. 이 각을 y라고 할게.
그럼 x 플러스 y는 몇 도라고? 180도.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 그죠? 자, 그러면 연장선을 그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 평각 180도. 그러면 이 y에다가 x를 더한 게 180도니까 y에다가 요 각은 몇 도? 역시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요 외곽, 한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안에 있는 네 대각, 네 대각과 같은 거야. 요 x와 요 x가 같은 거야. 옛날 기억날 겁니다. 응?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한 외곽은, 내접하는 사각형 한 외곽은 네 대각과 같다. 안에 있는 대각과 같다.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고요. 다 증명했습니다. 이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러면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이 있습니다.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입니다. 요 각. 그 각을 싸고 돌아가는, 그 각을 싸고 들어가는 이 호에 원주각이 있습니다. 이 원주각하고 요 각이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같은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이건 좀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느냐? 증명 어떻게? 옛날 기억나십니까? 이거 증명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걸 내가 x라고 합니다. 응? 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 연결해 봅니다. 그럼 이건 이등상각이 되겠죠. 반지름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 접선과 수직이니까 이게 90도가 되겠죠. 그럼 이 각은 뭐가 됩니까? 9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밑각이 같기 때문에 9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각은 뭐가 됩니까?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이, 얘를 y라고 할게요. 응? 그러면 우리는 y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해 180도 마이너스 2x 합한 게 삼각형의 세 내각이니까 180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니까 저 y는 뭐랑 똑같아? 2x랑 같습니다. 결국 이 중심각이 2x야. 근데 이 호에 중심각이 2x니까 그것의 원주각은 뭐가 돼? x가 되겠지. 따라서 요 x와 요 x는 같아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좀 어렵나? 이렇게 원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기는 이 각, 그 각을 싸고 돌아가는 호의 원주각과 같다. 이 각이 x면 이 각도 x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미친 듯이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되돌리기 하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정리 들어갑니다. 갑시다. 원과 부채꼴, 원의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 원주각과 중심각, 호의 길이를 알아봤습니다. 자, 원과 부채꼴입니다. 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임입니다. 그때 중심이고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때 얘를 뭐라 부채꼴, 얘는 활꼴. 되죠? 좋습니다. 원의 방정식 선분 C에서 P까지 선분 CP가 뭐랑 똑같다? 이 R. 두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 양변 제곱해주면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부채꼴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고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중심각이 3배가 되면 넓이도 3배가 되는 거고 호의 길이도 3배가 됩니다. 그러나 현의 길이는 3배가 되지 않습니다.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 다음 원의 둘레의 길이 L은 외웠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어떻게? 원주율을 이용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눠주면 원주율 파이다. 따라서 L은 2파이 R이다. 배웠고요. 원의 넓이는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우리가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자, 부채꼴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원의 어떤 일부분이니까 원의
호의 길이, 그러니까 원주의 길이의 360분의 x, 원의 둘레의 길이의 360분의 x, 넓이는 원의 넓이의 360분의 x, 증명 다 해드렸죠. 그리고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1 LR,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건 약간 고급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현의 수직 이등분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현의 길이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두 현의 수선을 내렸는데 길이가 똑같으면 이 현의 길이도 같다. 됐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리잖아. 이 길이도 같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역도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원의 접선입니다. 접선은요. 반지름과 반드시 수직이다. 요거 알아두시겠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접선까지, 접점까지 이르는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 합동을 위해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내접원입니다. 이건 내심이야. 그럼 이 반지름, 이 반지름, 이 반지름 똑같기 때문에 우린 2분의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세변의 길이야. 이건 반드시 알아둘 것. 증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원주각과 중심각입니다. 자, 같은 호에 중심각과 원주각이 있는데 얘가 2x면 얘는 x다. 간단히 끝나는 거죠. 중심각의 절반. 오케이. 그 다음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호에 중심각은 원주각은 다 똑같아. 원주각은 다 똑같아. 모양이 다르더라도 원주각은 같아. 됐죠? 자, 원각 사각형입니다.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응? 그리고 한 외곽은 안에 있는 네 대각과 같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이 있습니다. 이 현이 이루는 이 각은 그 각을 싸고 돌아가는 호의 원주각과 같다.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다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2위, 고등생이 모르면 폭망하는 중딩도형 2위를 알아봅니다. 그 2위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댓글 또는 수강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다시 한번 내 손으로 내 거를 만드는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사실 또 명심하시면서 반드시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